분위기 괜찮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계신 시청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구촌에 계신 이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보고 회사에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메일, 라인, 또 위챗, 또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 오픈은 안 되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등록시키면 어떻겠냐는 그런 문의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글로벌을 준비해서 글로벌 버전들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픈이 된다 할지라도 글로벌을 먹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국내 시장도 사실은 이제 빅뱅이 온다 그러고, 이제 해외 시장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1억 명 이상의 네트워커들이 해외에 있는데, 우리 구조상 마케팅하는 인구가 7억 정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중국은 글로벌에서 공식적으로 오픈된 나라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거의 40~50%가 다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뭐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1조가 넘는 회사들은 다 거기서 나는데, 그 매출들은 중국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고 미국 매출로 잡혀요. 직구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미국의 매출로 하는데, 미국은 그 마케팅의 규모에 있어서는, 시장의 규모는 중국,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19%, 20%가 합해서 한 4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중국 매출이라고 보면 되는 게, 뭐 캐나다에도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이 다 중국계예요. 미국도 중국계, 그리고 유럽에도 중국계. 그러니까 이 국내에도 사실은 중국계 비주슈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동시 오픈이라는 것은 직구 형태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배송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배송의 문제라든가 보더프리의 문제, 그리고 결제 부분, 또 아니면 수당 체계 부분, 마케팅의 부분, 이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20년간의 그 노하우를 살려서 너무도 빠르게 속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뭐 글로벌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오픈되게 되면 이건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알리바바나 아니면 아마존이, 이베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전 세계에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알리바마, 잭마인이 운영하는 알리바마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후원 수당과 매칭 수당을 푸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그 슈행 컴퍼니를 선택한 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용어로는 땡 잡았다, 속된 용어로는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시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휴티비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전달이나 정보 전달에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그 호사가들이 많고 입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회사의 지침대로 사업자들이 너무 앞서가지 말고, 회사의 지침대로 회사가 내놓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사업자들이, 역시 사업자들은 그래 하는, 너무 앞서가요,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회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여기저기 안티 세력들이 꼭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거고, 오늘은 비주슈머 컨퍼런스라는 것은 이게 회의 형태 또는 세미나 형태, 뭐 사업 설명 형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 이심의 시간을 갖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100세 시대에는 몇 년 정도 준비하게 되면 100세 시대를 슬기롭고 원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최소한 10년은 준비하라. 10년지대계, 교육에 있어서 10년지대계, 100년지대계를 얘기하는데, 10년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위해서 슈행 컴퍼니가 20년을 준비해왔어요. 근데 사업자들은 와가지고 하루 만에, 열흘 만에 이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생각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자들은 10년 정도를 꾸준히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팀과 멤버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온라인이나 SNS에 올릴 때 100세 시대에 10년을 준비하라는 게. 근데 100세 시대에 10년을 준비하라고 못된 모습, 그동안에 10년 동안 10년만 젊어진다면 10년을 준비하면서 10년을 젊어진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미래 트렌드 안티에이징이 나오게 되죠. 10년 정도 젊은 모습,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년을 준비하면서 10년을 더 그 세상을 앞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준비하고 은퇴해서 나오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동물성 식품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게 뭔가 제일 많이 같아요.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닭고기예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어떤 치킨을 보통 좋아하세요? 저기 보게 되면 양념 반반 이런 거를 그 경영에서는 컨버전스라 그래요. 컨버전스, 융합화됐다 했는 거죠. 짬짜면, 이 원조가 짬짜면 아니에요. 짜장과 짬뽕을 하는데 이제 소스를 따로 주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통닭은 이 통닭이에요. 옛날 통닭. 이거 그냥 이 프라이드로 찢을 때 그 나오는 그 질감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생맥주 한잔 하면 죽이잖아요. 내가 왜 치킨 좋아하냐고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킨집 낸다 하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팔아줄게 그래. 김밥집 낸다 해도 내가 팔아줄게. 카페 낸다 해도 우리가 이용해줄게. 식당 낸다 해도 우리 회식은 거기서 할게.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냈더니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거를 준비해서 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익숙해졌을 때, 그 비즈니스 했을 때 그게 가장 유리한 성공의 그 도달에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우리 닭살 돋는 현실을 한번, 이거는 그 JTBC에도 한번 방송이 됐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닭살 돋는 현실이 뭔고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갈 때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져요. 문과는 경상계열, 뭐 경영학과라든가 이런 경상무역학과를 가고, 인문계열 가게 되면 사회 철학 이런 데 가잖아요. 그다음 이과는 자연계 아니면 공학계열 가. 경상계열 간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CEO가 된다 해서 창업하고 난 다음 부도나 간 다음 차리는 게 치킨집이야. 다음에 경상계열 가다가 취업을 못해서 백수 된 사람들은 백수 생활하다가 아사해. 인문계열, 백수 되고 난 다음 인문계열을 글 쓰거나 작가나 창작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면 백수가 되었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면 치킨집을 내. 다음에 작가가 된 사람들도 이제 코인 하는 분도 생겨났고, 작가가 된 분들도 이제 치킨집을 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죠. 이과, 자연계열에게 딱 아사되고 공학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군무 과로로 시달리다가 항암투병하는 사람 많죠. 과로사 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요, 다 생산직의 관리자들이 겨우 과로사로 다가. 그렇지 않게 되면 과로에 지쳐서 나와서 차리는 게 안 되면 우리라도 먹지, 월드컵도 있고 프로야구 시즌도 있고 동네 바다로 치킨집이야. 아사 아니면 치킨집. 여기에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을 가장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을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닭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이 닭살 돋는 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초등학교 나와서 치킨집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냐요. 중학교 나와서 치킨집을 하든지, 아니면 못 배워도 치킨집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치킨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 더 큰 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닭살 돋는 형식이 우리가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 때문인 거예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그 중소기업 이코노미에서 발표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걸 우리가 한번 봐본다면,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줄어드는 게 사무행정직. 사무행정직 해야 직장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다음 제조업 생산. 이게 뭔 거면 475만 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설, 광업. 다음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다음 법률 관련. 다음 시설 및 경비 관련. 이런 게 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줄어드는 게 400만 개, 500만 개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것들 비중을 한번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 경영관리, 컴퓨터 및 수학, 건설공학, 판매직, 교육훈련. 자, 컴퓨터, 판매직, 교육훈련을 합해놓으면 뭐가 돼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생겨나는 것들은, 이제 늘어나는 업종들은 어디에서 그 수요들을 여러분의 멤버십을 비즈추머를 확충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의 직장인들에게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들은 지금 10년을 준비해야 하네요. 10년 준비 안 하고 보증금 마련하고 난 다음 길목 마련해서 또 무슨 생각한다? 치킨집 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쳇바퀴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미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지금 우리는 미래는 모든 게 떠드는 게 지금은 뭘 떠든다? 다 플랫폼을 떠들고 있다는 게.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떠드는데,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게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플랫폼이냐. 플랫폼이라는 말은 원래 열차를 탈 때 그 승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차가 오는 동안에 이제는 플랫폼도 뭐 냉방장치가 돼 있고 이제 투명하게 유리로 만들어 놓고 잘 해놨잖아요. 그런 플랫폼의 승강장에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승강장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잖아요. 그 플랫폼도 온라인 플랫폼 있고 오프라인 플랫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플랫폼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뭐 하나로, 휴대폰 하나로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하나 안에 플랫폼 어플 하나 깔게 되면 나만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나만의 법률가도 생겨나고, 이제는 약국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약국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바카스 장사, 비타 500 장사 말고는 없잖아요. 이제 왜? 처방전을 가져와야 이제 심부름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들도 네트워크의 일로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좀 앞서가 가지고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상장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 장봉건 아로니아 아니에요. 장봉건의 그 JBK 랩 같은 경우는 그 아로니아 제품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그 디톡스하는 제품들이 휴행과 독점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꾸준히 준비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의사예요. 병원, 병의원. 그래서 병의원들이 전문 과목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전문 과목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 진료 과목이라 그러죠. 전문의가 돼야 전문 과목이 생기고, 진료 과목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뭐 의사가 개발한 제품. 그런데 의사가 개발한 제품 이런 것도 사실은 광고 심의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잘 돼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자영업, 쉽게 말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작 있었다는 거는 프랜차이즈 하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하면서 뭐예요? 전부 권리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가맹비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게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결국 플랫폼을 준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이건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플랫폼 하는 거 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 하버드나 무슨 뭐 MIT 공대나 뭐 미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UCLA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거죠.
미래는 옛날에 2080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게 이제 0.003% 대 99.997%로 구분된다는 게. 앞으로 미래는 그게 언제? 2090년도의 사회 계급도예요. 2090년도의 이 사회 계급도를 보게 되면 이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한 거예요. 이 0.001%가 이 공룡기업이 전부 플랫폼 소유주예요. 다음에 그 밑에가 플랫폼 스타인 거예요. 다음은 이제 프레카리아트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노동시장은 결국 AI, 로봇들이 다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계급을 4단계로 나누는데 1계급이 플랫폼 소유주예요. 이미 1계급으로 올라온 회사들 있죠.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조그만데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아마존. 이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06조예요. 빌 게이츠를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빌 게이츠도 플랫폼 기업 소유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애플 마찬가지고 구글 마찬가지 그런 모든 게 알리바마 이런 것들이 뭐 소프트뱅크 전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뭐 금융투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물류 회사들도 있지만 1계급이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그럼 2090년 정도 된다면 슈엔이 뭐가 되겠어요? 100년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 기업 슈엔 컴퍼니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서다 2090년이 된다 한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존속해서 갈 수 있고 정 안 됐을 경우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다 같이 상속해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2대가 함께하고 상속받은 아이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23년 역사가 됐는데 계속 떠들고 있는데 아이디를 넘겨줬더니 어떻게 해버렸어요? 위에서 라인을 잘라버리고 유지를 못하고 전부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중에서 빅머니 프리타임. 프리타임은 뭐예요? 내가 없어도 매출이 일어나고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맡고 있냐 이거예요. 회사가 맡고 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의 소비가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10,000명이면 얼마예요? 10억 매출이 일어나는데 회사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못된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상 플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독립된 세대에 대한 거 1대, 2대, 3대까지만 둔다? 아니면 유니레벨을 통해 가지고 뭐 5대, 12대까지 그러면 13대, 15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무한대까지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이너리 보상 체계뿐이 없는 거예요. 좌측 우측으로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브레이크웨이가 그게 전통적인 거지 오래된 것이지 그게 정통이 아니거든요. 누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정통이냐고 지금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마케팅을 다 교정하고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주 핵심 테마는 비즈니스 전략인 거예요. 이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 사업 전략을 수립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슈엔 컴퍼니가 100년 기업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늙어 죽었다? 그때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때는 누가 있을 거예요? 내 후손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존속할 수 있는 거 상속이 직계 가족은 가능하잖아요. 부부는 사망 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되는 상속은 없어요. 자식에서 부모에게 넘어주는 건 상속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이디를 상속하는 데는 증여세가 없어.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발생하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은 있지만 그게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러한 그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뭐 SIS라든가 사업 설명회라든가 리더십 트레이닝 아니면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1계급이 플랫폼 회사, 플랫폼 소유주가 갖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지금의 유서구 대표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8년 안에 유서구 대표가 그 제프 베조스나 그 잭마윈보다 8살이 작아요. 또 8년 안에 가게 되면 알리바마나 아마존의 그 CEO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후손에게 상속이 된다면 100년 기업으로 존속된다면 이거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국가적인 영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자리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멤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지겠냐는 게,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글로벌 나가는 거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2계급을 한번 봐봐요. 2계급이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플랫폼 스타야. 창의적 전문가, 창의적인 전문가가 뭐겠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나름대로 SNS 활동 창의적으로 한다, 비추슈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체능 스타에도 얼마나 극과 극의 양극화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엘리트 집단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한다든가 문화를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1계급, 2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의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게,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 보상 플랜 얘기 되면 헷갈린다는 거. 보상 플랜이 왜 헷갈려요? 돈 버는데 헷갈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는데도 헷갈려서 잃어요? 그냥 마구 질러대서 잃은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구조를 한번 이분법에 맞춰서 해볼 거고, 3계급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 창의적 전문가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성들을 다 창의적인 전문가들이 만들어요. 엘리트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조를 내 하부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다음에 4계급. 이 프레카리아트, 이 최하위 노동자 급인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43%의 월급쟁이들이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거의 80%가 다 폐망하잖아요. 가장 많이 망하는 게 치킨 집안이에요.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것도 치킨집. 이제는 커피숍에서 치킨 파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들도 이게 남 얘기다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하게 되면,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서 이거를 숨겨놓은 비전으로 만드는 걸, 그걸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게, 어떠한 전략으로 내가 성공에 이룰 것인가, 어떠한 전략으로 내가 아름다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비주슈머 플랫폼을 통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 한다, MLM 방식으로 성공하려 한다, 우리 국내법상 다단계 관한 법률 방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 한 5,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5, 6가지 이슈 중에 그걸 5가지 OP 전략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늘 듣던 얘기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자, 플랫폼, 교육 시스템, 보상 플랜, 스폰서, 제품, 회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플랫폼, 교육 시스템, 보상 플랜, 스폰서, 회사, 제품.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 중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게,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플랫폼, 교육 시스템, 보상 플랜, 스폰서, 회사, 제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상 플랜, 회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서 스폰서와 교육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다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품 어디서 제공해요? 회사에서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 휴엔 컴퍼니에는 B2B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제품을 회사에 런칭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제품을 추천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자에서부터 아니면 유통 최종적 소비자까지 누구나 다 비주슈머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게. 다음에 보상 플랜 어디서 제공해요? 여러분이 만들어요? 가장 위험한 게, 보상 플랜 내가 만들었다 하는 회사는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일개 사업자가 보상 플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면 그건 회사도 아닌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전산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다, 이 조직을 내가 짰다 하는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움직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는 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핵하다 했거나 하는 거죠. 그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 회사가 하는 영역이 있고 경영자의 영역, 사업자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윈윈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도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회사가 제공해 주잖아요. 왜? 플랫폼과 교육 시스템이 융합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자리, 슈티브 미디어 센터라는 게. 슈티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전에는 내가 이 휴엔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걸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적 소모가 많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회사가 이런 걸 다 해준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사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복지라는 것은 4대 보험을 해주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마련해주고 매뉴얼들을 갖춰주는 거예요. 이게 휴티브에서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지금 오는 사람도 지금 방송 보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그러면 회사를 제대로 선택하면 제품과 보생 플랜과 플랫폼, 교육 시스템,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이 가능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하는 것은 경영자의 철학이 투철하거나 경영자가 교육자적 인적 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적 자원을 제일로 하는 인적 자원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S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S그룹의 회장은 S그룹 인재개발원장이에요. 공식 호칭이. 그러니까 S그룹은 연수원이 없어요. 원장이 최대 주주인데 나머지들은 연수소예요. 혹시 여기 S그룹 다니신 분은 교육 가봐요. 연수소라고 딱 돼 있거든요. 소장 클래스예요. 그 인재 제일주의.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10억 명을 먹어 살릴 수 있는 슈퍼 인재를 찾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기업가적 차원에서 여러분 멤버십을 확장하는 게 난 중요하다 보는 게. 왜 망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다단계 떴다방들을 찾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실적 안 내려줘요. 이 말 말고는 들을 말이 없는 거야.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답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은 스폰서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그룹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회사의 시설 안에서 하는 모든 교육 시스템은 오픈되어 있다는 게. 그때는 그룹, 형제, 라인 따지지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바이너리는요. 한 달이 거치면 다 형제 라인이야. 네 그룹, 내 그룹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 봐요. 단지 그 위에서 그 리더가 내가 그룹 임리해서 그룹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룹을 안 쓰는 거예요. 팀이라고 쓰는 거지. 한 달이 넘으면 다 형제 라인이에요. 절대 분리되어 있는 데는 브레이크웨이는 분리되어 있거든. 그런 데는 다 합쳐서 해. 실제로 합쳐서 윈윈 효과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건 바이너리 보상 플랜 형태에서. 끝에 오는 사람도 역량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공유 마케팅이 있잖아요.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이 5%가 되는데 그 5%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플랫폼, 보상 플랜, 스폰서, 회사, 제품, 교육 시스템. 이 중에서 교육 시스템 전문가, 플랫폼 전문가, 보상 플랜 전문가, 그리고 이 스폰서는 뭔가면 소통 전문가가 제일 좋아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비전 전문가, 미션 전문가, 가치 전문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스폰서가 되면 아주 유리하죠. 다음은 제품은 사업자가 굳이 제품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돼요. 미디어 센탈동에서 제품 개발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료를 내주고. 사업자가 하는 순간 네가 뭘 한다 그래 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뭐 때로는 눈도 뒤집어 깠다가 무슨 머리털도 뽑았다가 뭐 피도 뽑았다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거 전부 의사법, 약사법 위반인 거예요. 합리적 범주 안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보상 플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회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제품에 대한 합리적 의심, 스폰서, 그룹, 팀 이런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서 그 조직이나 그 팀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스펙들이 어찌한가, 칼라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맹목적인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뭔가 질의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반드시 거치라는 게. 그러면서 10년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은 빅머리 프리타임은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얘기하지요. 바이너리 보상 플랜에서는 3년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3년 이상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슈엔한 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3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걸 한번 프리타임 하는가 안 하는 걸 한번 보시라는 게.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게.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적 사업 전략을 짜기 위해서 비주슈머 OP 전략을 만든 거예요. 그 P가 5가지 되는 게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페이 플랜, 보상 플랜, 이 컴펀세이션 플랜, 소위 말하는 내가 수당, 수익 전략은 어떻게 하고 플랫폼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은 인적 자원은 어떻게 피플에 대한 전략 그리고 패션 어떤 방식으로 열정을 끄집어낼 것인가 이 5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만 얻는다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제품 10만 가지 앞으로 200만 종이 되는데 전 세계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 제품은 슈월드 안에 다 들어올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 전략을 그 슈월드 안에 우리가 다 넣는 작업을 하고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풀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제품들, 신선한 제품들을 아마존 고 안에 다 담고 있고 알리바마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리바마나 아마존 고는 우리의 경쟁업체인 거예요. 그럼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로얄티가 있는 조직, 멤버십이 있는 조직, 수당이 있는 조직, 소득이 되는 조직, 비즈니스가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 갖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더 확장성이 크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하고 이게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여러분 뭐 아마존 사용법 배워본 적 있나요? 알리바마 이용법 배워본 적이 다 자기 스스로 찾아해서 그 정도 열정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링크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안서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품은 이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봐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전략은 첫 번째 제품을 내가 팔 것인가 아니면 쓸 것인가.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파는 걸 잘하는가 쓰는 걸 잘하는가. 여러분 제품을 파는 걸 잘해요 쓰는 걸 잘해요? 판매를 잘해요 구매를 잘해요? 구매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잖아요. 혹시 직구 시장에서 직구 주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비주시머 플랫폼 하면 남들보다 성공이 빨라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노이로제가 있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품을 살 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살 것인가 내가 재래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살 것인가 그것도 찾아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비주슈머 플라자들이 난 생겨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오고 오프라인 시작한다면 온라인 열고 온라인 포 오프라인 오프라인 포 온라인이 계속 상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그럼 제품을 팔 건가 쓸 것인가를 구분. 팔 것이 아니면은 제품 사재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샵이나 센터를 내서 구색을 초도 물량 확보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다니는데 제품을 들고 배달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직도 무슨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가방 이만큼 짊어지고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치약 꺼내가지고 무슨 세제 꺼내가지고 그 지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세미나에선 프리타임을 위해서 그 사람 10년 전에 3년만 있으면 성공한다 5년만 있으면 성공한다 이제 10년까지 왔잖아. 이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이제는 3대가 대를 위해 충성하자로 바뀔 거냐 이거예요. 우리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곧 노동이 되는 것은 소비가 노동이 된다는 것은 노동력의 대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캐시백이 되든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곧 소득이 되려면 캐시백,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마일리지, 누적 적응해서 그거를 수당화 될 수 있는 그 2가지 축. 이 2가지 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슈엔의 유서구 대표가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것을 창안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멋모르고 프로슈머를 떠들었잖아요. 저도 프로슈머에 대한 책을 썼다가 반성문을 썼어요. 왜?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에 관여하냐 이거예요. 소비자는 포장지 하나에도 관여를 못하는데 그거는 마케팅 부서에서 소비자들이 애로들을 마치 생산에 관여하는 것처럼 엘빈 토플러가 마케팅 과정상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슈머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허상인 거죠. 그거는 방판 회사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러나 비주슈머는 소비를 노동력화 할 수 있는 거, 구매력 리콜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주슈머 마케팅은 그걸 어디서 입증하냐? 페이 전략에서 입증하면 될 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된다. 필요하지 않는 거를 굳이 사서 팔려고 노력하면서 암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 무슨 대머리 환자 이런 거 찾지 말라 이게.
그걸 찾는 순간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이용해야 된다.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제품 전략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따져야 될 거는 이 제품이 안전한가 하는 부분이죠. 안전도를 따지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따져야 될 건 안전도를 따지고 안전도에 대해서 식약청 앞에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릴리안 생리대 문제가 나왔을 때 전 생리대가 다 걸려 있어. 안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전부 수입 생리대야.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그 매출이 얼마나 직구체제로 넘어갔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제대로 홍보하고 개몽했더라면 이런 외화 손실은 없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를 구매력화할 수 있는, 노동력화할 수 있는 걸 찾아줬다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릴리안 생리대가 문제 나와서 안전도 문제 나왔을 때 식약청에서 발표한 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이게 말이냐고. 그리고 그 수치를 어디에 수치, 독성 수치를 간에 대한 수치, 독성 수치의 비율을 한 거예요. 생리대하고 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가까운 자궁이나 생식기관에 대한 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걸 발표해도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발표해도 성명서 하나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전 분야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안전한가를 먼저 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은 살 건가 팔 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제품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바이오, 나노, IT, 인지과학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는가, 안티에이징에 가능한가, 그리고 헬스케어가 가능한가, 바디케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라면 이거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과,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페이 전략이죠. 페이 플랜 전략은 이 보상 플랜에 적합한 사업 진행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지출이 없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난 지출 하나도 없다. 그 사람 비즈니스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의 조건은 첫 번째가 자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은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비주슈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사람에 대한 전략, 시간 관리 전략, 목표 관리 전략, 그리고 수익에 대한 소득 전략, 빅머니 프리타임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죠. 빅머니 프리타임 들어가 있잖아요. 머니가 들어있고 타임이 들려면, 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초기 자본의 비중이 무리수인가 아닌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게 뭔가 하는가 하고 타인의 능력 또는 리더십으로 벌 수 있는 거, 나의 리더십으로 벌 수 있는 거,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나의 육성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달에 1,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00만 원 정도 구조를 만든다면요, 한 주에 2번 정도 미팅만 하고 한 주에 이틀 정도 세미나 오면 1, 200만 원은 다 만들어요. 하루에 2번 미팅 꾸준히 하고 일주에 2번 세미나 한 달간 왔는데 100만 원 안 됐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만 원이 안 된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세미나를 안 왔고 하루에 2번 미팅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해놓고 왜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해서 안 된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곤란하면 뭐예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안정. 내 혼자의 힘이 아니고 타인의 능력으로, 쉽게 말해서요, 자기 하부에 1, 200만 원 버는 사람 2, 3명만 만들면 자기는 4, 500대예요. 그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게 육성 리더십이에요. 그게 확장되게 되면요, 연소득 1억 가는 거 3년까지 안 와도 돼요. 여러분 3년에 연소득 1억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에 연소득 1억 간다면은 이번 달에도 마감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2천만 원대가 벌써 2명 나왔어요. 이번 달에만 더 새로 신규 나온 게. 그게 가능하잖아요. 2천만 원대에 가려면 로얄 매니저 승급하면 되잖아요. 로얄 매니저가 2명 나왔어요. 제네랄이 4명 나왔고, 제네랄 되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수석은 와글와글 나왔고. 그게 꾸준히 하나씩 하니까 충분히 되는데 안정적인 활동을 해야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다음 큰 돈이 생기는 거.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전달이야. 타인의 능력은 후원이야. 나머지 리더십은 육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단계를 한번 거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말로 사업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이 사업의 등록 조건을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 저기 등록 조건을 보게 되면 회원 등록은 인터넷 전산 등록만 가능하다. 이거 종이에 써서 오는 사람은 여기에 고객지원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서비스 차원이에요. 비주슈머 등록은 무료인데 무료 등록을 하게 되면 무료 생활뿐이 할 거 없어. 제품을 구매할 권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등록을 내면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된다면 COT 진입을 해서 나만의 플랫폼을 생성하라는 게 글로벌 나갈 때는 COT 이상 아니면 못 나가는 거예요. 다음은 CO2 진입 사업 조건은 50만 마일리지. 요거만 등록 조건을 딱 알고 이게 내가 가능한가 안 한가 이거 따지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50만 마일리지면 현금으로 110만 원 정도예요. 그럼 현금 110만 원이 내 종잣돈이고 사업자금이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유소 와서 일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돈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누적으로 CO2 달성 가능한다면 그건 구매로 자기가 꾸적꾸적 하면 되잖아요. 뭐 한 달에 10,000원씩 써가지고 한 200개월 정도 쓰면은 10,000원씩 사가지고 200개월 정도 구매를 하게 되면 CO2가 돼요. 뭐 200개월 해봐야 뭐 몇 년이 한 8년 정도면 되는데 한 8, 9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써가지고 CO2 쟀다 해서 기뻐하라고. 그럴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구매 없는 떴다방들은 굳이 회원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라는 게. 다음 수당 자격 조건을 봐보세요. 자, 등록 조건을 알고 자격 조건을 알고 유지 조건을 알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돈 안 된다는 사람 다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돈 안 된다는 사람들은 수당 자격 조건을 안 갖춘 게, 수당 자격 조건 좌우 한 명씩 추천하고 직접 추천하라는 게. 왜 쉽게 해서 좌우 한 명씩 요 그림만 그리게 되면 추천 수당 나고 후원 수당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음 요 사람들이 요 그림 그리는 순간 매칭 보너스가 생겨. 직접 추천한 하부가 좌우 시우 추천하면 매칭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는 내가 이 두 사람 추천한 사람의 40%야. CO2만 돼도. 다른 데는 직급에 가야 주는데 여기는 110만 원 자기 구매를 통해서 매칭 일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이 극점을 찍었다. 만약 월 8천만 원씩 받았다면 3,200만 원이야. 두 사람 합하면 6,400만 원. 이 사람이 좌우 극점을 찍으면 내도 극점 8천만 원. 1억 4,400만 원이 두 사람 제대로 추천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 팀 매니저 이상 공유 보너스 자격 발생하죠. 5% 이거 나오잖아요. 다음 수석 매니저 이상 승급 성취 보너스 총 2억 600만 원. 수석 이상 되게 되면 센터피, 센터를 개설할 경우 매출 마일리지의 3%를 센터 운영비로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수석 매니저 이상만 되게 되면 연 2회 여행 보너스 이번 11월 21일 날 괌으로 가잖아요. PIC로. 다음 크라운 이상 승급, 벤츠, 벤틀리 자동차를 보너스로 준다. 이런 수당 자격 조건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께 최고라는 사람이 근거가 어딨냐 이거. 나는 휴엔을 최고다 무조건 하지 마세요. 어디와 대비해서 최고라는 게 있어야 최고가 나오지. 혼자 안 해놓고 최고다 하는 게 그런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의 최고가 최고인 거죠. 타 네트워크 마케팅들도 학습해보라는 거예요. 다음 유지 조건은 매월 사업 유지 조건은 4만 마일리지 약 9만 원 정도예요. 9만 원 정도는 휴대폰 사용료라고 보면 되잖아요. 휴대폰 사용료 정도 가지고 내 백오피스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내 실적이 누적으로 쌓이고 내 하부에 돌아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월 유지시 대실적 소실적이 전부 무한 누적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 그림을 그리는 거. 요 그림만 그리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만약 인적자원 관리를 한다면 한번 탄탄한 조직을 한번 구축해 보라는 거예요. 3명의 조직을 2명 추천하면 3명 조직 되잖아요. 내 포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음 합으로 4명 나오게 되면 7명 되잖아요. 다음 8명 나오면 15명 되고. 그러면 3715, 3163, 127, 25, 511, 1023. 내 조직이 내 산하로 나로부터 발생한 조직이
1000명 정도 되면은 크라운이에요. 이거를 진입으로만 계산해 줄까요? 가만히 1000명이게 되면 110만 원 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예요? 11억이에요. 크라운은 좌우 합산 8억이면 크라운이에요. 그런데 1000명이 됐는데도 직급을 못 갖다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조직을 평가 분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 남 밑에 뭐 7,000명 깔려서 하는데 돈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나는 병신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조직을 딱 보면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 전업을 한다 하게 되면 시작할 때 수석 매니저 정도로 찍어버리는 거야. 한 달에 50명 못 만들겠냐고, 조직을. 50명이게 되면 수석 되잖아요. 한 달 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딱 만들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달, 6달이면 크라운 가요. 정말로 전업해서 열심히 뛴다면. 그래서 요런 그 2명 더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들에게 전업사업자라면 매월 4명은 추천해라 딱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122명 추천했어요. 매월 10명씩 나는 추천하겠다고 3년간은 하나하나 딱 뽑으세요. 3년 동안에 10명씩 해가서 360명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 360명 추천한 사람의 10%, 36명만 크라운 만들게 되면 수당이 얼마 될까? 그거 계산해서 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수당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라는 게. 이제 페이플랜 전략 나왔죠. 결국은 인원 숫자와 매출 볼륨 다른 낙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하고,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이제 플랫폼 전략이에요. 나만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에서 문의 오는 사람들이 어디 무슨 파발로보에서 무슨 말 타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배에 하늘에서 풍선 띄워 보낸 거 아니잖아요. 뭐에서 받겠어요? 이 휴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휴TV, 또 채널 1, 2를 보고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SNS상에 올리는 영상들을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건 올리지 말고 올바른 회사가 제공하고 허용하는 것만 올리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과욕을 부려가지고 뭐 허위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회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져요.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는 플랫폼을 주관한 자에게 100%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데미지를 입히지 말고, 여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 밴드, 인스타그램, 트위트, 카카오그룹, 핀터레스트, 뭐 링크나우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젬뱅인데 하면서 난 이런 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하게 되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싫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휴대폰 모토로라 나와서 왜 이쯤에냐 하면서 막 이거 나올 때 주윤발 쓰는 거 나왔을 때 노인들이 그래서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산다고.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 공중전화 보기가 힘들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길거리 공중전화는 다 외국인들을 위한 거예요. DDD가. 지금은 노인 학교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카톡 크크 반가 이거 보내잖아요. 응?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잘못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사망해요 보내고 막 사탕해요 보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눈도 가물가물 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이미 왔다는 걸 하나 생각하고, 페이스북 인구가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중에 1억 명은 다 네트워크를 해요. 글로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글로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요, 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트위터는 이 네트워크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그때그때 지나가는 거 하고,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유튜브. 글로벌 네트워크들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유튜브 계정들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계정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수요일 날 같은 때 저녁 시간 되게 되면 우리 장한별 박사가 그 MIS 전공가니에요. 그분이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회사에서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 주는 거하고, 링크나우드 5억 명, 저기 인스타그램 7억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는 뭔가 근거지가 있어. 자기 정보도 있고
확실한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여기는 오픈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 없는 걸 많이 하죠. 뭘 많이 해요? 다 같이 카스, 밴드. 밴드는 개모임이고 카스는 벼룩시장이에요. 그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카스를 꾸준히 하는 사람 봐봐요. 이거 좋다고 제품 올리다 또 이거 올렸다 하는 사람 하니까 신뢰도가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건 영원히 이제 남아있고 자기들이 서로 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은 유튜브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는 문제 있는 거는 거기에서 다 제동이 걸려 내려와요. 다음 여기 핀터레스트가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아직 1억 5천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글로벌을 많이 확보했어요. 여기는 자기 보드를 만들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어떤 건가 하게 되면 21세기는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 오마이 겟니츠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을 담은 그러한 플랫폼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휴월드가 그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휴월드가 그걸 제공해 주는데 소비자 스타트업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로 나가니까 여러분 사이트 홍보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휴일에서 만드는 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냥 도메인 하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 지구층의 모든 사람들이 즉각 결제하는 결제창이 전 세계가 일원화가 돼 있어야 되고, 배송 구조가 UPS든 뭐 DHL이든 뭐 EMS든 뭐 한진택배든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하고, 수당 체계가 백오피스를 통해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랜 기간 준비해서 글로벌을 하려 해도 국내에 있는 회사들 글로벌 외치는 데가 제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걸 파는 데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전략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휴엠만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는 200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2에 나오는 글로벌 비즈니스 휴엔이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블로그에는 많이 들어가 봐요. 이거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인스타그램, 뭐 링크나우드, 여기 핀터레스트가 여기에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딱 들어요. 페이스북 있으면 뭐 김새우 치면 나오고 하는 거. 뭐 최근에 보니까 어느 그룹에서 친구 몇 개가 계속 들어온 거 보니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여기에 못 나오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흐름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전략,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라, 페이 플랜 전략, 소득 전략을 세워라, 제품은 쓸 건가 팔 건지 안전도를 따지고 트렌드를 따져라. 네 번째 전략은 사람에 대한 전략이죠.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경영자와 사업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경영자 보게 되면 창업자의 가치와 비전이 어떤가를 딱 봐봐요. 항상 토요일 날 나는 2시 세미나를 여러분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 비주슈머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20년간 비주슈머 마케팅을 갈고 닦아오고 준비하고 쌓아온 그런 여러분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워커홀릭 수준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유석우 대표가 12시 전에 퇴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창업자, 온 몸을, 온 열정을 다 쏟는 그런 창업자와 함께 여러분 명분 있고 실리 있고 시대에 앞서가는 문화가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미디어 컨텐츠 문화, 그리고 소통의 문화, 이 시대 트렌드, 시대성, 실리, 소위 말하는 빅머니 프리타임이 가능하고 명분, 중소기업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고 생산자도 살리는 이런 B2B의 비주슈머의 네트워크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거, 이런 비주슈머 마케팅을 창안한 유석우 대표가 아직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는 단일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으면서 가장 젊어요. 그렇다면 100년 기업의 토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사업자예요. 사업자는 여러분 성공을 도와줄 스폰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만약 성공을 못 도와준다 하게 되면 그 위에 스폰서, 그게 없으면 그 팀, 그룹, 그게 없으면 그 회사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가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는 사람, 인내심을, 현실에 대한 인내심을 가르치는 사람, 무조건 거짓말로 가만히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 만만치 않다, 어렵다, 아무나 못한다, 성공 쉽지 않다, 대충 해서 안 된다, 그런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과거에 대해서 묵지화시켜줄 사람, 과거에 무슨 일이라든 어떤 일이라든 상관없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더불어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서 경쟁자가 때로는 되고 서바이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로가 옳고 그름보다는, 잘하고 못함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좋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팀을 만들 때 방향이 같은 사람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사람 정도의 자금과 시간과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마지막에 이 전략이 이 패션 전략, 열정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멤버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다른 사람을 불붙게 하는데 비전과 미션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갖는 게 가장 위험해요. 이게 네트워커들이 제일 많아. 비전도, 그림도, 그런 도표도, 로드맵도 없으면서 무조건 백만장者될 거다, 빅머니 프리타임 될 거다, 월천택 될 거다 떠들다가 돈 안 된다 하고 욕하고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비전을 먼저 수립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석세스 로드맵 따라 하나씩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인내할 준비가 돼 있고 추진할 준비가 돼 있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만드는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열정은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0년간 회사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끌어왔다 하지만 비주슈머 시즌2에서는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스폰서가, 파트너가, 리더가, 그룹장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평가할 때는 교육이 어떠한가를 제일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경영자의 리더가 누구인가, 사업자의 리더가 누구인가. 우리 휴엔 안에는 신구의 조화가 돼 있잖아요. 15년, 20년 된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리더들이 있고, 그들의 각각의 그 전통적인 그 리더십 방향과 그리고 새로 융합화된 리더십 방향들을 하나하나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 시스템은 쉽고 간단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유익해야 됩니다. 교육 시스템은 첫 번째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리더는 이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하이링 할 수 있는 그런 당김의 법칙을 쓸 수 있는 리더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리더를 선택하는 거, 이미 선택된 속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한다면 길이 열릴 겁니다. 2018년 11월 8일 비주슈머 컨퍼런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